자, 요즘 시장은 긴축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도 그렇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CPI 지표도 그렇고 이 지표들을 여러 가지 주목을 해보면서 여기에 대한 분석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가를 키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월 시장은 우리가 어떤 키포인트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은 고용이 좋아져야 돼요. 경기가 탄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렇죠. 또 너무 좋아지면 그렇죠. 긴축이 계속돼요. 굉장히 줄다리기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고용 보고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죠. 네네. 좋게 나오면서 사실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고 그 전날에 나왔던 이제 ADP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보다 많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좀 우려가 됐는데 그 다음날 나왔던 고용 지표에서는 예상이 한 32만 5천 건이었는데 한 39만 건 정도 나오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 이건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제 의미가 틀리죠. 단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게 되고 반면에 이제 이 고용 지표마저 이제 무너진다면 정말 이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데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적어도 경기 위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또 감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다 양면적인데 결국 이제 연준은 지금 현재 이 강력한 금리 정책을 취할 때 이 고용 지표가 항상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고용 지표가 얼마만큼 받쳐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 고용 지표가 나중에는 이제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기 이제 순순환으로 가는 결국 공급 관련된 이슈가 조금 줄어든다면 이 고용 지표가 언젠가는 한번 크게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이슈에서 이제 비껴나 있기 때문에 공급이라든지 혹은 다른 인플레 관련되어 있는 지표에 지금 현재에서는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고용 지표가 좋다라는 부분이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는 큰 하나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이 좋게 발표되면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고용까지 무너지게 되면 이거는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용 지표가 긍정적이어서 긴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한이 있어도 고용 지표는 그래도 계속 좋게 발표되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원유 유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사실 지난주에 저도 나름 기대를 했던 게 오펙 플러스 회담을 통해서 이제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좀 안정돼야 될 텐데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의 120달러를 계속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증산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인 이유와 사실 이제 실제적인 이유를 또 나눠봐야 되는데 표면적인 이유를 보면 일단은 과연 이제 증산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동안 이제 유가가 사실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밀리면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최근에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제 실례로 셰어 가스 업체들 좀 보면 실제로 이제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중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인데 지금 당장 증산량을 1.5배 증산시켰을 때 바로 증산이 가능하냐라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첫 번째는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제 실제적인 제재로 이제 좀 다가온다는 부분인데 사실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이 금수 조치는 그동안 이제 실행했던 나라들을 보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혹은 캐나다나 이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 전체 수입 물량의 석유 수입 물량의 러시아산이 한 5% 채 안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나라들이 먼저 이제 상징성을 좀 띄었다면 지금 이제 유럽 전체에 대한 이제 금수 조치가 과연 이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금 현재 오페크 증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는 배경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본다면 사실 이제 그동안 오페크에서 오페크 플러스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됐습니다. 결국 만약에 이제 증산되는데 증산량에 대한 트러블이 있거나 혹은 감산하는데 감산한 양에 대한 트러블이 있으면 결국은 오페크를 대표하는 사우디와 비오페크를 대표하는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50만 배럴 정도가 문제가 된다면 사우디가 30만 배럴 양보
러시아가 20만 배를 양보하면서 합의점이 항상 타결돼 왔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이런 타결점에 대한 고심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정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근거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지만 러시아가 이 금수 조치를 피해서 지금 석유를 한 25% 정도 다운시키는 덤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덤핑 판매가 지금 동남아나 인도, 아프리카 등 개도국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든다면 인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수입 원유가 최근에 한 3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여기에 이제 위협을 좀 느끼게 되고 결국 이제 사우디도 지난달부터 다시 이 판매를 확보하기 위해서 덤핑 판매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질서가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는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의 그 가격 결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가 선물 거래를 위주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펀더멘탈적인 요인보다는 투기적 거래에 의해서 유가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개연성이 좀 크고 다만 이 중국의 봉쇄 조치 해제에 의해서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나왔던 부분은 아마 6월 중순으로 오히려 봉쇄 조치가 완전히 해제되고 나면 변동성이 좀 줄어들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 6월 중순 하순까지는 유가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이후에는 변동성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유가의 고공행진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 가지 항목이 있죠. 거주비,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식품 가격. 이 세 가지가 좀 안정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을 텐데 그 가운데 하나인 에너지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면 결국 인플레이션 부담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로 귀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5월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하순에는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6월장도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6월 시장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투자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번 10일에 발표된 CPI 발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6월 달에는 이전 장과 이제 다른 새로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이고 양적 긴축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시발점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지금 상해와 북경에 이어서 이제 6월 중순 정도면 모든 곳이 이제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양적 긴축에 따른 주가의 증시에 대한 변동성 특히 이전에 이제 금리 인상 사례를 보면 대부분 주가가 변동성이 좀 커졌던 금리 인상 시기에 양적 긴축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사실은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결국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거는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근간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처음 시행됐을 때 이 금리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나온 이후에 양적 긴축에 들어갈 정도 되면 대부분은 이전에 이제 경기가 완연하게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반등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상당히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양적 긴축 이후에 이 변동성의 확대에 대한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변동성의 확대는 아래쪽보다는 이번에는 위쪽에 대한 부분에 염려를 좀 해야 되고 염려라기보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이제 주식이 없거나 혹은 현금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글로벌 자금의 이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달러가 강세된 이후에 사실은 달러에 강세된 달러 자체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에서 투자처로 가장 매력적인 구간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중국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전에도 중국의 이 봉쇄 조치가 해제됐을 때 글로벌 자금이 개독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의 봉쇄 조치에 의해 글로벌 자금, 특히 ETF 자금과 관련된 부분의 이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보고 증시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좀 네. 복잡할 수 있어서. 첫 번째가 일단 과거의 역사적 통계로 봤을 때 금리 인상에 접어들었을 때는 시장이 불안했던 거는 다 똑같고 대신 그럼 언제부터 시장에 반등이 나왔는지를 역사적 통계를 보니까 양적 긴축을 돌입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반등에 나서더라라는 역사적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6월에서부터 이제 양적 긴축 QT가 들어갈 테니 그 즈음부터 시장 방향은 상방으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신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지금의 이제 주가 하락의 정도를 보면 굉장히 이제 과하고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는데 네네. 사실 이 퍼센테이지 정도를 보면 이전에 금리 인상했던 시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조정받았던 다우지수 기준으로 한 14, 5% 정도의 조정.
지금도 그 정도 조정을 받았고 네네. 이후에 이제 반등 기간이나 반등 구간이나 기간도 상당히 과거의 데이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금리 인상 사례 구간을 지금 전형적으로 띄고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통계를 무시할 수 없고 그 통계를 본다면 주가가 보통 금리 인상 한 2차 3차 시기부터 그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해서 양적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부분을 본다면 네네. 지금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러면 이제 돈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를 봤을 때 중국에서 이제 리오프닝도 하고 여기에 따른 뭐 인프라 투자도 하고 하게 된다면 결국 전 세계적인 자금이 중국으로 흘러갈 테고 결국 그거는 이제 달러의 가치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했던 것을 좀 완화시키면서 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 네네. 결국 이제 이 자금의 이동을 본다면 결국 이제 실적 기반에서 지금 현재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중국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규제 관련 리스크부터 봉쇄 조치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인 부분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비경제적인 부분을 과도하게 하락했던 부분은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외국계 헤지 펀드나 ETF 자금들이 중국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봉쇄 조치 이후에 있다라는 부분을 보면 우리 증시도 거기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좀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6월 시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이런 것들을 들어봤으니까요. 그 말씀하셨던 내용들 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SL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